대상포진은 이제 잠복해 있는 데가 신경절이기 때문에 신경절이 있는 부분에서는 다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피부까지 와서 피부에 물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물집과 같이 동반되는 통증이 이제 주 증상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대상포진입니다. 일단 용어를 말씀을 드리자면 대상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띠 모양, 대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포진, 물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어느 한 부분에 띠를 두른 것처럼 나타나는 물집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대상포진이고요. 이제 대상포진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보통은 어렸을 때 이제 일반적인 코스는 수두를 앓거나 예방 접종을 받거나 해가지고 수두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냥 물집만 생기고 가볍게 감기하는 증상 비슷하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몸 안에 잠복해 있어요. 얘네들이 숨어 있는데, 숨어 있는 장소가 그 신경절에 숨어 있습니다. 신경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경세포가 모여 있어서 척수에서 나가는 바로 옆에 위치하는 부분인데, 그 신경절에 이제 바이러스들이 잠복되어서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다가 그 면역력이 저하되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세포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평소에는 면역력이 이제 튼튼하니까 바이러스 활성화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자기 복제를 하니까요. 바이러스 활성화가 되면은 자기 복제를 하면서 양도 늘어나고 이제 숨어있던 그 신경절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파괴를 하게 돼요. 파괴를 하게 되면서 그 신경이 분포하는 그 줄기, 신경 가지를 따라서 바이러스들이 이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피부까지 와서 피부에 물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물집과 같이 동반되는 통증이 이제 주 증상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대상포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면역력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 특히 이제 세포성 면역력인데요. 면역력이 저하된 상황이라면 사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어린 경우에도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라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경우도 15살짜리, 그러니까 10대 환자들도 있어요.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대상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일단 대상포진의 자연 경과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대상포진이 이제 바로 진단 내리고 환자들이 인지를 하는 거는 물집 때문에, 수포가 생기기 때문에 인지를 하게 돼요. 양측성으로 생기진 않고요. 보통 한쪽에만 그 신경절에 분포하는 영역에만 생기거든요. 띠 모양으로. 그런데 그 물집이 생기기 전에 뭐 통증이랄지, 감각이 조금 이상하달지, 뭐 약간 예민해진달지, 뭐 전신적으로 좀 피로하달지, 이런 식의 어떤 증상이 먼저 나옵니다. 증상이 나오고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길면 일주일, 뭐 짧으면 며칠, 그 사이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물집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물집이 생겨나고 물집이 이제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고 이제 딱지도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한 3주, 4주 정도 이제 지나요. 그러면서 그 딱지 생기고 가피 생긴 것들이 이제 탈락하면서 다시 이제 피부는 원래대로 회복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신경세포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파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은 어느 정도 좀 남아 있어요.
이 피부가 회복이 되면서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경세포가 파괴됐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회복이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략 한 이제 피부 병변이 다 나은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통증은 차츰차츰 이렇게 사라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 환자에서는 그렇게 물집이 생기고 한 3개월 지났는데도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증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후유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신경세포가 파괴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그 자체로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요. 바이러스가 이제 재활성화가 돼서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럼 바이러스를 재활성화가 안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자꾸 자기 복제를 해나간다는 얘기인데 복제를 안 생기도록, 복제를 못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권고하는 거는 대상포진 물집이 발견이 되고 3일 안에 그 항바이러스제를 복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자기 복제를 더 못하도록 항바이러스제로 막는 거예요. 그래야지 추가적인 더 많은 신경세포의 파괴를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초기에는 반드시 복용을 하는 게 증상 조절이랄지 아니면 그 질병의 코스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면역력을 유지를 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면역력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식사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하게 휴식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최근에는 백신이 있어요. 백신이 있어서 백신 예방 접종을 맞으면은 그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을 하기도 하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혹시 대상포진이 생겼다 하더라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까지 가는 거는 좀 막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백신을 투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일상생활을 그래도 할 정도까지는 통증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하진 않지만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경험이 좀 있는 의사와 진료를 받으셔서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서 이제 치료를 잘 받으시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삶의 질을 좀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환자분들이 이제 의사들에 대한 어떤 신뢰 관계랄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의사들이 이제 약 처방한달지 주사 치료 뭘 해본다 한달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잘 따라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의사 선생님들 믿고 신뢰를 하시고 잘 따라서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